네, 최근에 이 수익형 부동산 쪽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좀 찾고 있는데요. 자,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섹션 오피스, 즉 소형 사무실이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확인하시죠. 최근 스타트업과 1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법인의 증가 추세에 맞물려 소형 사무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주혜 리포터, 지금 제2의 벤처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소형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1인 창조기업의 수가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고용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2015년 24만 9,774개에서 2016년 26만 1,416개로 1년 사이에 11,642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경우 대부분 초기 자본금이 적은 창업자들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소형 오피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 수요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종사자별 사업체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 중 약 43만 개소입니다. 이 중 1에서 4인 종사자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데요. 전체의 61.79%에 달합니다. 그다음이 5에서 9인 종사자 사업체로 22.53%고요. 이 둘을 묶은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대비의 84.3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 수가 84%라는 거.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수가 대다수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 경기 침체 여파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업들의 소형 오피스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앞에서 저희가 섹션 오피스가 요즘 인기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너무나 좀 낯섭니다. 섹션 오피스, 이거 어떤 말인가요? 네, 큰 평수의 아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전세나 월세로 준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요새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섹션 오피스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큰 업무용 시설을 다양한 크기의 소형 호실로 나누어서 공급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주로 전용 10평 이하의 소형 호실을 다양한 크기로 공급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평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평이 좁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넓은 평수를 고르거나 여러 개의 호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섹션 오피스는 실내 욕실과 또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을 없앤 구조로 설계가 돼서 같은 면적이라도 사무 공간을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맞춤형 오피스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금 더 강도 높게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섹션 오피스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섹션 오피스의 대체 투자 상품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 해당해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대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체제인 섹션 오피스는 전매가 가능해서 단기 투자하기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게다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비해서 관리가 쉽고요. 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섹션 오피스가 좋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수익률이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최적의 선택,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 쪽으로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 내 섹션 오피스입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는 3분 거리고요. 약 220m 떨어져 있습니다. 시흥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큰 대로가 접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규모는 총 5개 동으로 지하 6층부터 지상 29층까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는 연면적 약 1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특히 지하 2층에는 대형 영화관이 입점 예정입니다.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섹션 오피스 198개실이 들어서고요. 지상 6층에서 지상 29층은 아파트 274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4월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웰셀의 최종현 이사 나와 계십니다. 자, 최종현 이사님, 오피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입니까? 네, 역시나 오피스 하면 수익형 부동산이죠. 월세를 받는 목적의 그런 부동산의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월세가 나오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특히나 사무실 구조는 공실률이 없는 곳,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확인해 보시죠. 업무시설 투자에 있어 섹션 오피스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장점인지 체크하겠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 지역에 위치한 섹션 오피스, 공실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다르게 전매 가능한 구로 디지털 단 지역에 있는 이 섹션 오피스 매물의 투자 가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로 디지털 단 지역에 있는 섹션 오피스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 섹션 오피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 그 설명에 앞서서 그 내용을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섹션 오피스가 어떤 개념이냐? 기본적으로 오피스,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의 구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제 오피스텔은 워낙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기본 오피스도 많이 아실 텐데, 자, 일단 평수가 가장 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관리의 어떤 주체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비교한 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투자 기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죠. 중소기업이나 이제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무실이 많은 곳은 이런 섹션 오피스가 훨씬 더 어떤 공실률도 없고요. 훨씬 더 많은 또 수익, 투자 대비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뭐 산업단체나 이제 산업 그 지식센터나 아니면 뭐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은 또 오피스나 이런 또 그 규모가 좀 있는 물류창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가 또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 한복판의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장 어떤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또 투자 기회 및 그 가능성이 높고요. 업종 제한이 없고 희소성으로 수요가 풍부한 그래서 적은 평수를 찾는 수요에 맞춤형 이제 호실에 대한 어떤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스를 좀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한다라고 좀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먼저 위치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섹션 오피스의 위치는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서울 주변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얼마나 많은 이제 임대 수요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입지를 따졌을 때 서울의 이제 가장 핵심 지역인 강남 지역과도 시작 지점에 위치를 할 수 있고 바로 위쪽으로는 또 여의도라는 그 아주 큰 업무타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를 지나서 또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안산선이라는 이슈로 상당히 많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위치인데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미 소사 원시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송산그린시티나 안산의 어떤 개발과도 맞닿게 지금 어떤 교통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디지털 단지 역이 여의도로 넘어가는 바로 전역, 즉 그 게이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위치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뭐 지금 예정은 2023년에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그 후제 또한 들어오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와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향후 현재도 입지가 워낙 좋은 부분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입지, 좋은 입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이제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신안산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말씀대로 이제 경기도 테크노파크 시흥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광명을 지나서요.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면 이제 여의도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서울역도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의도로 들어가는 어떤 교점 지역 그리고 2호선 라인에 맞닿아 있는 이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로 변모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이 투자 물건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어떤 그 형태를 봐야겠죠. 지금 구로라는 곳에 그 어떤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 수입니다. 말 그대로 10인 미만이면 적은 평수에 좀 실효성이 높은 그러한 이제 섹션 오피스를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떤 비율을 좀 따져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을 10 미만 종사자 사업체라고 이제 칭을 했을 때 약 84.19%, 즉 거의 대부분이 10인이 되지 않는 그런 소형 오피스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그러한 사업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런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곳에 이제 큰 평수의 어떤 사무실은 부담스럽고요. 어떤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좀 뭔가 이제 임대 수요들이 많이 이제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수요, 직접적인 수요가 이런 작은 어떤 그 뭐랄까요? 작은 사업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체들이 이제 풍부하게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이런 소형 평수의 이런 섹션 오피스가 더더욱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업체 수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러한 뭐 약 한 7년 전, 8년 전에 공급됐던 그런 건물의 형태들도 이미 평수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는 그에 적합한 그래서 항상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모델이나 그 평수, 면적 등이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을 때 이 구로에 대한 어떤 입지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10인 미만의 업체가 많이 있는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곳에 소형 섹션 오피스는 상당히 성공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근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 섹션 오피스의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소액으로 적은 평수답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1억 5,600만 원, 1억 5,700만 원 정도 되는 전체 그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예상 임대가는 52만 5천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미 왕성하게 그런 어떤 시세가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월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아주 뭐 매칭이 근접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은 약 한 50% 이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전체적으로 뭐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7,800여만 원의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실제 투자 비용은 한 6천만 원 정도, 6,2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 물건을 한번 소유해서 수익을 또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계산된 대로의 어떤 월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적용이 시켜 본다면 지금 수익률은 대출을 활용했을 때 그 대출 이자를 갚고도 약 5.89%. 최근에 그 서울 내부에도 오피스텔이 5%를 넘기가 힘들다. 그 수익률 자체가 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그 소형의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혜 리포터. 그럼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가면 이 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호선인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이용해서 현장에 오시면 직접 입지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343번, 서울전화 2128-334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